이번 시간에는 증거, 형사성법 증거 317조 진술의 임의성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6개 조문에서 317조 진술의 임의성 317조 진술의 임의성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를 할 수 없다. 임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2항에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진술이 임의로 돼야 증거를 쳐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술 말고 여기에 대한 진술에 대한 서류 여기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작성 과정에서도 임의로 돼야 되는 거고, 내용 자체도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3항에는 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전 2항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임의라는 거는 임의라는 건 이제 다 뜻은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국어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일정한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것, 어떤 일정한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것, 진술하는데 어떤 일정한 제한을 받았다, 압박을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죠. 해가지고 어떤 일정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한 그러한 진술이 편안한 가운데 그러한 진술이 증거로 되는 거고, 서류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임의로 된 것이 아니면 증거를 할 수 없다. 그 임의에 대해서 임의성, 여기 진술의 임의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임의성 309조에 보면 여기도 임의라고 이렇게 나오죠. 피고인의 자백이 의무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마다. 여기에서 임의 피고인 진술이 임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백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하나 이렇게 더 특별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하면서 여기에는 그냥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백과 관련해서는 더 좀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이 이렇게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죄의 증거를 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피고인의 그 자백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309조하고 317조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겠죠. 그렇게 판결문을 보면은 97도 3234 대법원 임의성, 여기 임의성, 어떤 일정한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특성. 아까 임의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임의였는데, 요거 특성은 이제 여기다 성질 하나 더 붙였네요. 성질.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고문에 의해서 했다더니 그럼 뭐 의미가 안 되겠죠. 협박, 공갈 뭐 이렇게 약속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아까 자백,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 진술을 유발하거나 이제 강요할 위험성, 허위 진술을 유발하거나 강요할 위험성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오판의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진술 내용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해서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임의성 다툼이 있을 때는 검사가 임의성의 의무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일정한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것, 어떤 일정한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임의성이다. 그래가지고 진술이라든지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임의성이 없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자백한 경위, 구체적 내용, 자백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검찰에서의 자백이 잠을 재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백을 받았다. 그러면은 잠을 재우지 않으면 정신이 없겠죠. 이게
뭐 한 이틀 잠을 안 잤다 그러면은 멍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편안한 상태, 억압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 2004도 517 보면은 별건으로 수감 중인 자를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 무려 270회, 그러니까 1년 365일에다가 3개월 90일, 365, 450일 정도 구치소,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데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이틀에 한 번꼴로 검찰청으로 소환해서 밤늦은 시각 새벽까지 국외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 조사를 하였거나, 그런 식으로 조사했거나, 국외로 출국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조사했을 경우에 검사가 진술조서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결 유지 해가지고 요거 이제 앞에 허위 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해가지고 행하여야 된 진술은 이건 앞에 봤던 거고, 별건으로 수감 중인 자를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 270회, 미국 영주권, 이렇게 해가지고 증거 능력이 없다. 이게 같은 내용이 좀 반복이 됐죠.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를 하지 못하고, 피고인 309조 1항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찰로 와가지고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상태가, 심리 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는데, 자백을 했다면은 각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다. 경찰에서 많이 시달리다가 자백을 했고,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고,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또 그러한 이것도 여기서 뭐 부인했다가는 또 큰일 나겠네 해가지고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되어 있는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은 각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본다. 이런 판결문이고요. 92도 68이 그래가지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거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되겠죠. 해가지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 능력이 부인된다.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증거로 쳐주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임의성과 관련된 거는 주로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간첩이라든지 이런 판결문이 좀 있고, 일반 행정사범과 관련해서는 임의성 가지고 문제가 된 거는 거의 잘 찾아올 수가 없어요. 여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여기 보면 63조 임의성의 확보라 그래가지고 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와 그 밖에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희망하는 진술을 상대자에게 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유도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자동차 목격했다고 그러면은 그때 봤던 그 자동차가 무슨 색깔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생각나는 대로 노란색이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그때 보았던 자동차 색깔이 파란색이었나요?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땐 노란색으로 기억하는데 물어보는 건 파란색으로 물으면 파란색이 맞나?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좀 헷갈려가지고 그냥 예 한다든지 이 사람이 파란색이래?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예라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희망하는 진술을 상대자에게 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유도하거나 진술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이렇게 그 불구속을 해줄게. 너 지금 이 사안 보면 구속사안인데 그 제대로 얘기하면은 불구속을 하지 뭐 이렇게 그것도 진술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약속하거나 그 밖에 진술의 진실성을 잃게 할 염려가 있는 방법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이제 경찰청 범죄수사 63조 임의성의 확보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인권보호수사구 규칙 그 법무부령에 보면은 그 가혹행위 등의 금지, 특별사법경찰 행정사범 수사하시는 분들은 가혹행위를 하질 않죠. 하질 않아요. 가혹행위를 오히려 뭐 당할 염려는 있어도 할 염려는 없는데 당했다는 것도 이제 뭐 거의 없죠. 자, 1항에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항 검사는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진술 거부권을 고지 못 받거나 고지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임의성이 없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보면은 제317조 진술의 임의성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고 이건 진술이고 여기 서류에 보면은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고 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해서 전 2항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09조에서도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 유죄로 증거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임의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